자, 316번 풀어볼게요. 자기력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예요. 자기력선은 서로 만나거나 끊이지 않는다. 자기력선 항상 보통 생각하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NS 생각하면 이렇게 나가서 이렇게 들어오는 이런 구조다 보니까 항상 만나거나 겹쳐지거나 서로 교차하는 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끊어지지 않고요. 이건 좀 더 생각해 볼 문제고, 자기력선이 자기장의 모양을 나타내는 선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간격이 넓을수록 약하고요. 좁을수록 강하다. 맞고요. 그래서 이쪽 부분이 이제 이렇게 그린다고 생각하면 이쪽이 좁으니까 강하고 이쪽이랑 이렇게 들어올 거니까, 그래서 이쪽이 좀 널널하니까 약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한 점에서 그건 접선의 방향, 다시 말하면 여기서는 이 방향, 여기서는 이 방향, 여기서는 이 방향이 자기장 방향이다. 맞습니다. 자기력선이 N에서 시작해서 S가 끝난다라고 했는데, 자기력선을 엄밀히 그려보면 여기서 시작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끝난다고 보지만 이렇게 계속 이어지거든. 그래서 어디가 시작이다 끝이다 말하기가 애매해요. 그래서 2번이 답, 이렇게 시작하면 될 것 같아요. 이 문제 풀 때 일단 나침반의 자침이 가리키는, 다시 말하면 N극이 가리키는 방향, N극의 방향이 곧 자기력선의 방향이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놓고 생각을 해보면, P 했을 땐 지금 왼쪽 방향이니까 자기 나침반이 이렇게 있어야 될 것 같고, 여기서 나침반이 오른쪽 방향이니까 이런 식으로 있어야겠네요. 그래서 PQ에 해당하는 거 고르면 P일 때 왼쪽, Q일 때 오른쪽, 왼쪽, 오른쪽, 왼쪽, 오른쪽, 이게 되겠네요. 됐죠? 자, 일단 전류가 흐르는 방향을 봅시다. 38번. 전류가 이렇게 전류가 흘러서 이렇게 전류가 가서 이렇게 전류가 흐를 거예요. 자, 그러면 오른손 법칙 생각을 하면은 나침반 밑에 부분은 자기장이 오른쪽 방향인 거죠. 이렇게 식으로 이렇게 돌 거니까, 그래서 밑에서는 이쪽에서는 오른쪽 방향의 전류 자기장이 흐를 거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원래 이쪽이 북극이니까 지구 자기장 그리고 오른쪽으로 자기장이 있으니까 결과적으로 나침반이 어떤 모양을 이룰 거냐면, 이쪽에 원래 N극, S극, 동쪽, 서쪽 이렇게 있으면 이런 식이 되겠지. 물론 지구 자기장을 무시하면 완전히 동쪽으로 가야겠지만 지구 자기장도 있으니까 대각선 방향을 이룰 겁니다. 자기장의 세기는 도선 거리에 비례한다. 거리에 반비례한다. 실제로 자기장은 어떻게 되냐면 거리의 반비례 전류 세기에 비례해요. 그리고 전류가 세게 흐르면 자기장 세기가 커진다. 맞고요. 전류가 세게 흐르면 자기장이 세지니까 자기장이 올라갈 거니까 회전하는 정도도 더 커진다 이렇게 말해야겠죠. 맞는 거 니은 하나. 이어서 얘기를 해보면 스위치를 다 전류가 흐르게 하였을 때 회전되는 방향을 적극으로 이거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네요. 다음 이어서 바로 합시다. 320번 문제를 보면 지금 이 경우 일단 전류가 어떻게 흐르는지 한번 볼게요. 원래 북쪽인데 북쪽보다 동쪽을 가리켰네. 그러면 자기장, 전류에 의한 자기장 이쪽 방향인 걸 의미하죠. 결국에 얘가 전류가 위로 흘렸다. 이렇게 위로 이렇게 전류가 흐르니까, 위로 전류가 흐르니까 오른손 법칙하면 오른쪽에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세기를 더 크게 하는 방법 두 가지 하라고 했는데, 전류를 크게 하는 방법이 있을 거고요. 또 하나는 나침반 가깝게, 이 방법이 있겠죠. 왜냐하면 자기장 세기가 거리의 반비례 전류에 비례하니까. 무한히 지킨 직선 도선의 전류가 흐를 때 도선부터 거리와 관계를 나타내는 것. B는 R분의 I에 비례하니까 서로 반비례 관계지. 그래서 그와 관련된 거 고르면 3번 되겠습니다. 322번 문제 볼게요. 거리가 2R 3R일 때 자기장 세기 비례라고 했네. 여기는 자기장이 2R분의 I에 비례할 거고요. 여기는 3R분의 I 비례할 겁니다. 그래서 자기장 세기의 B는 3대2 이렇게 되겠네요. 323번 이어서 보면 전류가 이렇게 흐르면 오른손 법칙 생각하면 전류가 자기장이 들어가는 방향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수직으로 들어가는 방향이다. 맞고요. 전류 세기가 증가하면 자기장 세기도 증가합니다. 여기서도 자기장 세기는 뭐와 비례하냐면 R분의 I꼴 반지름 R이라고 했을 때 이렇게 비례한다 말할 수 있어요. 전류의 방향을 반대로 해도 자기장의 방향이 변하지 않는다. 전류 방향 반대로 하면 변하겠죠.
그때 나오게 될 거야. 그래서 이거 아니고요. 맞는 거 기억과 니은 되겠습니다. 자, 전류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흐르네. 그러면 오른손 법칙을 써야 되는데 지금 여기를 네 손가락, 4개 손가락 라고 이렇게 감싸버리면 자기장이 이쪽으로 들어갔다가 이쪽으로 이렇게 나오는 거 확인할 수 있겠죠. 그렇게 해버리면 지금 이쪽으로 들어가니까 B 같은 경우에는 북쪽 그대로 가리킬 거고요. A 같은 경우에는 남쪽 가리킬 겁니다. 그래서 A 같은 경우에는 남쪽 가리키고요. 그리고 B는 북쪽 그대로 가리켜서 4번 이렇게 될 것 같은데요. 여기 동서남북 여기 표시가 돼 있지? 근데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어요. A 기준에서는 여기서는 전류가 올라가니까 이 도선 입장에서 해보면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서 이렇게 자기장이 생기겠지. 이렇게 한 바퀴 도는 거니까. 그래서 이렇게 내려오고 이렇게 올라간다 이렇게 말할 수 있고요. 또 여기는 전류가 이렇게 내려가니까 그 입장에서 또 오는 법칙에도 이렇게 올라가고 이렇게 내려오고 이렇게 해서 말할 수 있을 거예요. 자, 다음 문제 볼게요. 325번 문제 보면 전류가 흐르는 도선에 대한 자기장에 대한 설명은 옳지 않은 것 고라고 했네요. 자기장 세기는 전류 세기 비례하고요. 축전 도선에 가까울수록 세기 세지고요. 솔레노이드 내부의 자기장 세기는 균일하다. 수업 시간에 안 한 내용이긴 한데 일단 넘어갈게요. 원형 도선의 반지름이 작으면 작을수록 자기장의 세기는 세진다. 맞는 말이네. 원형 도선 중심에는 반지름의 제곱에 반비례한 게 아니라 반지름의 반비례. 그래서 5번이 틀렸습니다. 이거는 사실 수업과 좀 이거는 솔레노이드 이 내부는 말하기 좀 애매한데 그냥 답만 얘기를 해주자면 솔레노이드가 이렇게 있으면 솔레노이드 보통 이렇게 무한하다고 가정하고 문제를 많이 풀거든요. 이렇게 있으면 이 내부는 자기장이 균일하고요. 다시 말하면 솔레노이드가 이렇게 있다고 치면 여기든 자기장의 색이 똑같습니다. 그리고 이 바깥 부분 여기는 자기장이 0이에요. 나중에 기회가 되면 설명을 하겠지만 사실 이거 하려면 맥스웰 방정식 이런 걸 좀 해야 돼서 시험 끝나고 기회가 되면 한번 해줄게요. 일단 이렇게 알고 넘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문제 보면 자기장의 세 가장 큰 거 고르라고 했어요. 이제 전류가 있어. 전류가 지금 이거는 나오고야 1번, 2번, 3번, 4번이라고 했을 때 1번에 의한 자기장 생각해보면 오른손 법칙 생각하면 지금 이런 식으로 자기장 만들겠죠. 그래서 이렇게 자기장 1번 만들 거고요. 2번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자기장 만들 거니까 이렇게 2번을 만들 거고 3번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자기장 만들 거니까 O 입장에서 이런 식으로 3번 만들 거고 4번 입장에서는 또 오른손 법칙 이렇게 만들 거라서 이 방향으로 4번 만들겠죠. 그럼 다 상쇄되니까 결국 여기서 자기장은 0 이렇게 되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똑같은 논리로 여기도 한번 해봐요. 이렇게 만들 거니까 여기 하나 그리고 A 입장에서는 들어가는 거니까 이로 방향이네. 그리고 A 입장에서는 들어가는 거니까 이 방향 얘는 나오는 거니까 이 방향 얘도 B는 0 나오네요. 그리고 얘 같은 경우에 들어가는 거니까 오른 법칙 생각하면은 이쪽 얘는 나오는 거니까 이쪽 얘 같은 경우에는 들어가는 거니까 이쪽 얘는 나오는 거니까 이쪽 결국 얘도 B는 0 이렇게 나올 거고요. 이것도 사실 1번은 똑같이 해보면 이것도 B 0 나올 거예요. 그래서 이거 한번 해보면 얘에 의해서 나오니까 이 방향 그리고 얘 같은 경우에는 들어가니까 이 방향 얘 같은 경우에 나와야 되니까 이 방향 그리고 얘 같은 경우에 들어가니까 이 방향 그래서 O 같은 경우는 이 방향 두 밖에 없으니까 결국 이 방향으로 살아남겠죠. 그래서 최종적으로 다 자기장이 다 여기까지는 빵인데 O 같은 경우는 자기장 방향이 이 방향으로 이쪽 방향 살아남았으니까 최종적으로 이 방향으로 자기장이 살아남아서 5번이 가장 큰 상황이 되겠습니다. 327번 문제 볼게요. 무한히 긴 직선도선이 이렇게 A, B, C, D 이렇게 있고요. 원형도선 됐네.
직선도선과 원형도선의 같은 세기의 전류가 흐를 때 O에서 자기장의 방향 물어봤습니다. 시계 방향으로 흐르고요. 지구자기장 방향 무시하고, 그러면 일단 원형도선에 의해서는 오른손 법칙 사용하면 들어가는 방향으로 자기장이 생긴다 확인할 수 있고요. 그리고 A에 의해서 생기는 거 생각해보면 A는 오른손 법칙 생각하면 얘는 오른쪽 방향으로 이렇게 생긴다 생각할 수 있고, A 때문에. 그리고 B에 의해서는 또 들어가는 거니까 이쪽으로 B가 생기네. C에 의해서는 나오니까 이쪽 방향으로 C가 생길 거고요. D 방향은 오른손 법칙 생각하면 이렇게 생기네요. 결국 A, B, C, D에 한 건 서로 파란색 생각하면 서로 상쇄돼서 없어지고요. 남은 건 원형 전류 때문만 남네요. 그럼 들어가는 방향, 수직으로 들어가는 방향 5번 되겠습니다. 328번 반지름이 R, 2R이고요. 똑같이 전류가 I네요. 그러면 방향은 지금 들어가는 걸 만약에 플러스로 해보자. 들어가는 방향이 플러스라고 한다면 이거에서는 나오고요. 여기에서는 맞지? 나오는 거고, 이거에서 들어가는 방향으로 생기겠죠. 오른손 법칙 생각을 하면. 그러면은 일단 5점에서 일단 첫 번째 이거를 A, 이거는 B라고 해볼까? 그러면 A에 의해서는 나온다고, 지금 들어가는 걸 플러스로 본다고 했으니까 나와야 되니까 마이너스 K R분의 I만큼 자기장이 생길 거고요. B에서는 들어가는 방향으로 K 2R분의 I만큼 생길 거예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둘이 더하면 마이너스 K 2R분의 I 만큼 자기장이 생길 거고요. 그때 I는 마이너스니까 나오는 방향으로 생긴다 말할 수 있고요. 그 까닥수라고 했으면 거리가 가까울수록 자기장이 더 세니까 이렇게 말하면 되겠네요. 자, 다음 이 문제. 전류가 이렇게 전류가 흐르면 이렇게 전류가 나오는 방향이네. 아니 밑으로 내려오는 방향이죠. 그러면 오른손 법칙 생각하면 뒤에서 올라가서 앞으로 내려오는 방향이지. 이렇게 올라가서 앞으로 내려오는. 그냥 오른손 법칙 이렇게 손 동작하면 이렇게 자기장이 생기는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자기장이 이렇게 해서 이렇게 들어가는 이런 모양이겠네요. 그러면 A의 나침반은 자기력선 향해야 되니까 이렇게 되고, 여기서도 자기력선을 향하는 방향이니까 이 방향이 될 거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네요. N극이 오른쪽을 가리키는 지점을 모두 골라라. 물론 여기서도 자기력선 방향이 여기니까 B가 이 방향 이렇게 되겠네요. 그래서 결국에 다 오른쪽 A, B, C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330번 지점 B에서 자기장의 세기를 증가시키는 방법. 전류색이 증가시킨다 되고요. 가문수를 증가해서 촘촘하게 한다. 여기서 말하는 촘촘하게 한다는 빽빽하게 한다는 소리라서 이것도 맞는 말이고요. 반지름을 작은 걸로 한다. 이게 반지름하고 상관이 없습니다. 솔리노이드 같은 경우에. 그래서 답은 기억 니은인데요. 이거는 일단 솔리노이드 자체가 교육과정이 좀 벗어난 내용이어서 일단 이거 두 개만 알고 이거는 그냥 몰라도 되는 걸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이번 문제 한번 볼게요. 10A, 20A, 20A. 근데 얘가 더 촘촘히 감은 것 같네. 5번, 5번, 7번. 그러면 자기장이 센 것부터 순서대로 말하고 있으니까 얘가 제일 세겠죠. 전류도 세고 질 많이 감았으니까. 그러면 자기장 다가 제일 셀 거고, 그 다음이 자기장 나번, 그리고 자기장 가번 이렇게 되겠네요. 332번 문제를 보시면 이쪽이 플러스니까 이렇게 전류가 슝 하고 나와서 스위치 닫으면 이렇게 올라간 다음에 이렇게 전류가 올라가서 내려가고 올라가고 이렇게 올라가니까 지금 오른손 법칙 생각하면 이렇게 자기장이 나오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래서 마치 자석으로 따지면 이쪽이 N극, 이쪽이 S극인 이런 상황이 되겠죠. 그럼 나침반은 여기가 S극화 됐으니까 나침반은 이런 식으로 해서 빨간색이 이쪽으로 오는 이런 모양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문제를 볼게요. 나에서 각도를 관찰하라고 했네. 코일은 전류의 코일 내부에 형성된 자기장의 방향은 동에서 서쪽이다. 자기장의 방향. 자기장이 지금 이런 식으로 생기니까 이쪽으로 자기장이 생긴 거지. 동에서 서방향이다. 맞는 말. 나침반 자집이 N극이 회전하는 각도는 다 같은 경우 저항값을 증가했으니까 저항값을 증가시키면 전류는 감소. 전류 감소했으니까 자기장도 감소. 그러니까 각도가 줄어들었겠죠. 오히려 자기장이 약해졌으니까. 그럼 다가 나보다 크다가 아니고 작다 이렇게 가야 될 것 같고요. 자, 라 같은 경우에 살펴보면 라에서는 이거를 바꿨다 했거든. 이거 위치를 바꿨으니까 이번에 전류가 여기서 이렇게 흐를 거라서 전류 방향이 바뀌었으니까 자기장 방향도 바뀌겠죠. 자기장 방향이 바뀌었으니까 자기장 방향이 바뀌면 그때는 이렇게 한번 지우고 얘기해보자. 지우고 얘기하면 바뀌었으니까 그때는 이쪽에 N극 이쪽에 S극 될 거라서 그때는 이렇게 돌겠죠. 그래서 P가 아니고 Q 방향이다. 그래서 이게 틀렸네요. 그래서 맞는 거는 기억 하나 되겠습니다. 자, 33번. 전류가 흐르고 있으니까 철가루가 이런 모양을 띠겠죠. 맞는 거. 전류 세에 관계없이. 전류 세게 세지면 이게 더 촘촘하게 비율이 될 거예요. 여기 일자방이. 그래서 상관없고. 사실 이것도 솔레노이드랑 상관이 없는데 솔레노이드 바깥에 이쪽은 철가루가 거의 모양 변화가 없죠. 실제로 솔레노이드 외부에는 자기장이 형성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맞는 건 기억과 디귿인데 이런 내용들은 사실 교육과정에 포함되진 않아요. MRI입니다. 쭉쭉쭉 보시면 솔레노이드 쭉 이렇게 되어 있고 솔레노이드는 전류를 증가시키면 자기색이 증가한다 그럴 거고요. 이번에 강수 달라지면 자기색이 변하겠죠? 아니고요. 나침반 놓으면 자침은 솔레노이드 축의 수직인 방향. 수직인 게 아니라 여기 자기장이 이쪽 아니면 이쪽일 거니까 수직이 아니라 나란한 방향 아닐 겁니다. 기억 하나 될 거예요.